귀한 발달을 해주신 김준명 교수님과 기령평 교수님, 김재원 약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발표하신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사례들을 보강을 해드림으로써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의 발제가 유효하고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아주 유효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5년 HIV 에이즈 신고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신고 에이즈 감염자는 1018명, 올해만 이제 1018명이었는데요. 올해 좀 독특하게 발표를 한 것 중에 차이가 있다면 4년 만에 신규 에이즈 감염자 동성애자의 비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18명의 신규 감염자 중 무응답은 366명이었습니다. 근데 발표한 그 자기 성 접촉에 따른 경로를 밝힌 사람 중 절반가량은 이성 간 성접촉, 절반가량은 동성 간 성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접촉이라면 남과 여가 만나서 이제 성접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50대 50이나 뭐 60대 40, 40대 60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상황은 지금 96대 4입니다. 이것은 남성 간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가 바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수치 그리고 동성 간 수치를 이제 4년 만에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2명이 이성이었는데 동성간은 290명이었고요. 2015년에는 336명이 이성이었는데 288명이 동성에 의한 접촉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이런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계를 밝혀달라고 작년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선생님들이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자하고 제가 질병관리본부 직원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성 간 성접촉이 가장 이제 그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다음에 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원본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네, 동성 간의 성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레포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감정에 근거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표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질병관리본부 레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근거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남성 동성애자의 수치가 왜 적게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표한 HIV 감염이 및 에이즈 환자 인권 상황 실태 보고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4개 서울 시내 보건소 관계자한테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만 찾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통계를 믿지 않는다. 왜냐, 이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보고 있는 90% 이상이 동성애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동성간 성접촉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실태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즐겨 찾는 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약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그냥 뭐 10,000개 중에 하나 나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10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이게 아주 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일부러 자극적인 것만 뺀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나온 걸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이제 상대 파트너를 찾을 때 간단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180, 74, 28, 탑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뭐 성격이 뭐 어떻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키가 180이고요. 몸무게가 74kg이고 28세의 탑, 동성간 성접촉 때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역할을 한다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인데 란제리를 입고선 이제 자기 성기를 드러낸 채 동성간 성 파트너를 찾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뭐 이분도 이제 왜 손을 묶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20세, 58kg, 170cm인데 탐 역할, 이렇게 동성간 성접촉 때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보실 분. 번개, 여기서 번개는 즉흥적인 성관계를 뜻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일상적이고요. 네. 이런 거는 여자고 왜 남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입으면서 이제 번개 성행위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남자인데 란제리 입고, CD는 여기서 CD는 체인지 드레스입니다. 옷을 반대로 입는 분들을 말하고요. MPNC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No Picture, No Chatting. 사진 없으면 자기들 성관계나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불편한 자세를 하고서 이제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 분이었는데요. 180cm, 75kg, 20대의 도움탑. 도움은 여기서 이렇게 점유하는 그런 뜻입니다. 탑을 찾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약사님 보셔서 말씀하셔도 알겠지만 1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7km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17km 이분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하트나 이 말풍선 표시를 하면 이분하고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이 가능한데 주로 이제 번개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분은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이런 사진도 올려놓으셨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찾다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인 애플리케이션에 청소년이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MPNC, No Picture, No Chatting이죠. 키 크고 듬직한 분이 좋다고 하면서 학생인데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해서 172cm에 72kg, 다음에 나이는 18살입니다. 페이브리트하고 머슬이라고 하는데, 머슬을, 여기서 이 머슬은 이제 근육질이 남성을 뜻합니다. 이 친구도 이제 서울 성파에 거주한다는 친구였는데요. 알바나 번개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그 글을 남겨놨습니다. 알바를 하자고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써놓겠죠. 그 다음에 번개를 하자, 즉흥적인 성관계를 하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써놨겠죠. 17살짜리가 올린 글입니다. 자, No Picture, No Chatting. 사진 걸고 갑시다. 친분 좋아요. 이 친구의 성향은 바텀입니다. 동성간 성접촉 때 여자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번개 얘기, 뭐, 노노, 고딩기 없습니다. 고등학교 느낌이 없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바텀인데 애인을 찾고 있다는 교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중학생도 있었어요. 20대인데 48kg, 163cm. 슬림은 이제 좀 날씬한 그런 스타일을 말합니다. 바텀은 이제 남성과 성접촉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분이죠. 저 중학생이에요. 어리다고요? 외롭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고, 경기도 살면 나한테 작업 좀 걸어주세요. 20kg 떨어져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교복 입고선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요. 16살 군산에 산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물론 장난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흥미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성인 남성들이 이런 친구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간 성접촉이 파트너로서. 보세요. 귀여운 학생 바텀 구합니다. 자기가 탑인데 바텀, 성접촉의 대상자인 바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도 가능하고 번개도 가능하다.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만나도 되고 번개 네가 그냥 만나서 성관계 하고 싶으면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중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사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16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6세고요. 이응 비응은 알바의 약어입니다. 이게 알바를 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이런 상태에서 한다는 건데 자기를 소개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16세고 171cm인데 57kg입니다. 16.171.57이 이 친구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일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생인데 알바를 한다는 겁니다. 사진 보고 연락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면서 아까도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개정이 필요하고요. 동성애자의 에이즈 수감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이분들이 밤마다 찐방이라는 곳에 아주 모이십니다. 모여서 이제 즉흥적인 성관계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콘돔을 엉뚱하게 성행위 업소에 뿌리지 말고 찐방에다 뿌리면 됩니다. 찐방에 뿌리고 찐방 앞에다가 에이즈 테스트기 검사기를 비치해 놓으면 됩니다. 정하고 싶으면 에이즈 검사하고 니네 해라. 엉뚱한데 국가 예산을 이성 간 성접촉이 있는 업소에다 뿌리지 말고 동성 간 성접촉에 에이즈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영향을 집중하면 그나마 높아지고 있는 에이즈 감염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빨리 개정해서 소수자, 약자로만 지칭되는 우리 아이들, 동성애자 아이들이 실제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상에서 성적 환타지를 즐기고 있으며 이들을 계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